아 근데 두 분 중에 누가 더 좋냐 하고 나면은 갈로를 정치를 하는 사람 중에서 철학이 없는 사람은 네. 그 사람은 정치를 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여성의 대표이신데 네. 이렇게 남녀 갈등 문제가 심각한데 저한테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저한테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앞과 뒤가 한결같은 그런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또 정치는 바로 저렇게 하는 것이야. 정치인은 저래야 돼. 이렇게 하는 모습을 저는 보여주고 싶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펜앤영남TV의 윤정섭입니다. 22대 총선이 열기가 한창인 가운데 또 우리 예비 후보자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바로 서구동구 예비 후보 유순희 예비 후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우리 또 펜앤영남TV에 이렇게 또 함께 이제 찾아주셨는데 네. 요즘 이제 서구동구가 열기가 정말 그 어느 선거구보다도 네. 좀 열띤 네.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열합니다. 예, 치열한데 네. 어떻게 우리 유순희 후보 어떠십니까? 열심히 지역구를 누비고 있고 야밤에도 다니고요. 예, 토 일요일에도 다니고요. 예, 그리고 삼복도로나 또 삼복도로 중에서도 네. 큰 길 아닌 길이 안 나 있을 뻔한 그런 네. 그런 길 위주로 좀 가서 손길이 미치지 않는 그런 곳을 주로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렇죠. 조금 외진 곳도 많거든요. 예, 예. 여성 후보의 입장에서는 좀 가기도 무서운 곳도 꽤나 있을 것 같은데. 밤에는 다닐 때가 조금 겁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듬직한 예. 우리 사무장님도 같이 모시고 저 지금 함께 뒤에 가서, 계시네요. 예, 같이 와 있습니다. 듬직해 보이진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서구동구의 예비 후보 중에선 유일하게 여성 후보십니다. 우리 유순희 후보의 근황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네, 지난 12월 1일 날 출판 기념회를 하고 예. 또 12월 12일 날 제가 선거 후보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새해가 되면서 이를 첫 해가 됨과 동시에 또 기자회견을 하면서 출마 선언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했고 그 이후에 또 1월 19일 날 제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고 또 지역 사회와 또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면서 저에 대한 홍보와 정책을 알려 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유순희 후보 하면은 네. 또 여성신문의 또 네. 대표로 네네. 있으셨는데 네. 이 언론사를 운영한다는 것 그리고 또 여성신문이라는 이 언론사를 운영하면서 네. 여러 가지 에피소드나 여러 가지 많죠. 일들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많았죠. 네, 여성신문은요, 그 예. 여타 매체와는 예. 달리 거의 사회운동 성향의 NGO 기능을 했기 때문에 사실 사회운동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고 네. 또 여성신문을 운영하면서 저는 일반 기자로도 활동을 했지만 경영자로서도 한 15년간 네. 경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두었다고 예. 볼 수 있고요. 취재원들과 만나면서 인터뷰이들의 그 애로사항이라든가 현장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곳곳에 다니면서 수천여 건의 케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 많이 밝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은 뭐 저희 이제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방금 말씀드린 거는 아주 형식적인 질문이었고 네. 정말 궁금한 게 한 가지가 네, 있습니다. 네, 물어보세요. 그 여성신문을 운영하다 보면 좀 돈이 이게 괜찮습니까? 예,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눈알이 아니, 빠지도록.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많이 들어오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아니요. 제가 남 도와주는 일은 잘하는데요. 예. 제 돈 만드는 거는 좀 젬병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인적 네트워크망이나 이런 예. 걸 활용하라고 치면 전국에서 몇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예. 지역사회 관계망이라든가 예. 인적 네트워크가 모두가 유순히 하면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망을 굉장히 크게 대단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인적망을 저한테 유리한 쪽으로 활용을 제대로 한 번도 못 해본 것 같고 예. 오히려 그것을 남 도와주는 일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장난식으로 물어본 건데 너무 진지하게 답을 다 네. 해주시다 보니까 네.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유순희의 정치적 행보도 조금 궁금합니다. 어떻게 정치에 입문을 하시게 됐고 그리고 네. 어떤 정치 활동을 해오셨는지 네. 좀 궁금하거든요. 저 정치 입문이라 하면 사실상 저는 예. 지난 총선 때 예. 부산 지역 그때는 미래통합당이었어요. 예. 미래통합당의 공동선대위원장을 하면서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했다고 볼 수 있고 정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한 거는 예. 문재인 정권 당시에 조국 가족 사태인 아마 제가 정치적인
커밍아웃을 하게 된 실질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마 시민사회 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서면 롯데백화점 앞에서 여성 백인 행동을 조직을 해서 했던 예. 그것이 이제 촉발이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어차피 정치적인 커밍아웃을 했기 때문에 예.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뭐 총선 때 바로 이어지면서 선대위원장 역할 그리고 지방선거에 뭐 여성상임 본부장 역할 그리고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제 예비 후보 때부터 시작해서 본 후보 때 공동 선대위원장을 했던 뭐 어찌 보면 정치 행보는 네. 총선 때부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네. 선대위원장을 또 하셨고, 네. 그리고 박형준 이제 보궐선거, 박형준 시장이 네, 당선됐던 여성상임 본부장. 여성 상임 본부장. 네. 그러면 좀 이곳저곳에서 스카우트도 꽤나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런데 네. 그 정치적 욕심이 사실 처음 없었습니다. 어. 왜냐하면 제 마음이 진정으로 이렇게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었고 뭔가 바라보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지지하고 지원하는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였었고 네.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탄생과 그 성공적인 정치적인 이제 이런 행보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었는데 어쨌든 제가 업이 있었기 때문에 예. 제가 무직이거나 아니면은 뭐 하는 일이 없을 것 같으면 네 이만큼 했으니까 저도 뭐 한 자리 주십시오 뭐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저는 여성신문이라는 제 이제 어떤 직업이 있었고 또 해야 될 역할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산적한 저 개인적인 현안을 두고 또 뭔가 요구하기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서두에 네. 잠깐 아이스 브레이킹 형식으로 몇 마디 나눠봤는데 네. 정말 말씀 잘하십니다. 그래요? 예, 여러 후보들을 저희가 모시고 이렇게 방송을 해보고 있는데 말씀을 정말 잘하신다는 생각도 들고 나름 또 이런 후보라면 좀 경쟁력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지역민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본인만의 그럼 경쟁력이 있을 거거든요. 네, 저 본인만의 경쟁력은 어쨌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30여 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직장인, 월급쟁이도 해봤고 예. 또 경영자로서 고용을 창출하는 이런 역할도 해봤었고 무엇보다 다양한 지역사회와 연대해서 말하자면 저가 인발부대에 있는 사회단체, 지역사회, 여성, 시민사회단체가 수백여 단체가 될 겁니다. 예. 이런 지역사회단체와 연대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고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 현안 문제에 무엇보다 발달하는 예. 것 그리고 또 이런 과정에서 제가 기획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었기 때문에 예. 국회에 가서도 저는 저만이 갖고 있는 기획력이라든가 현장에서 쌓은 이런 경험과 노하우들을 녹여내서 당을 대변하고 또 정치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요. 예. 또 무엇보다 팩트에 대한 핵심 파악이라든가 예. 아니면 사안에 대한 문제직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 누구보다 좀 밝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 어떤 현안이 생겼을 때 대안 모색에 이르기까지 저만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충분히 국회에 가서 할 수 있는 당의 대변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언론사 대표셨고 하다 보니까 좀 시사에 관한 좀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좀 겁나는데요. 그거 좀 살살 해주시면. 예, 최근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저는 이건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주변인들이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크게 뭐 깊이 국민들이 흔들릴 만한 그런 문제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하나의 해프닝이다. 네, 해프닝으로 예. 볼 수가 있고요. 또 지금은 오로지 당이 총선 승리라는 한 가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목적지로 기결될 때까지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이건 시청자분들이 좋아하는 답변이 아니다 보니까 네.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제가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이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네. 우리 부산 동구 보면은 북한 앞바다가 있거든요. 네. 예, 거기 두 분이 빠졌어요. 누구 네. 먼저 구하시겠습니까? 아주 매우 곤란한데 예. 사실은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혁신 스타일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예. 제 마인드와 제 코드하고도 굉장히 맞아떨어져서 그 윤석열 대통령 빠져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그렇지만 그런-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예. 선택한 건 아니고요. 예. 굉장히 존경하고 또 한동훈 스타일이 굉장히 마음에 예. 들고
특히 부산 경남 사람들도 65% 이상 지지하고 한다 하잖아요. 저도 그 속에 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나 예. 지금 우리나라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대표는 누구입니까? 예. 우리나라 국가 원수인 예. 우리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고 예. 제1순위로 이렇게 국가를 보호하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도 예. 대통령이 우선이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을 먼저 구하겠다.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막 옥죽죽거리면서 나 좀 살려줘. 유순이 예비후보 나 좀 살려줘. 나 살려주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왠지 수영을 잘할 것 같아요. 예? 수영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수영을 잘할 것 같다. 예. 그거 어떤 근거에서? 물찬 제비처럼 몸이 좀 날렵하잖아요. 아니 아주 몸이 찐하고. 날씬하니까. 그게 잘못 생각을 하시는 게 오히려 이제 부력에 의해 가지고 예, 뜬다. 살집이 있으신 분들이 더 잘 뜹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네, 네. 그래도 우리 또 우리 연장자이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 예. 어쨌든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우리 대통령이 안전이 우선이니까 예. 그건 누가 봐도 합당한 예. 이제 아, 선택이 아닐까? 연장자니까 먼저 구하겠다. 지금 연장자 개념도 있지만 저는 두 번째가 연장자. 첫째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안전, 국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예. 국가 문제를 우선해 두겠습니다. 자, 이걸 뭐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 보신다면 좀 약간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 근데 두 분 중에 누가 더 좋냐 하고 나면은 갈로리. 이렇게 좀 방송 분위기를 이렇게 좀 재밌게 네. 편하게 풀려고 하는 거니까 네. 너르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정치인이라면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명의 유권자로서 대한민국의 네. 국민으로서 네. 정치를 하는 사람 중에서 철학이 없는 사람은 네. 그 사람은 정치를 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유순희 예비 후보의 정치 철학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저는 어쨌든 이번에 출마하면서 들고 나온 세 가지 정신이 있어요. 세 가지 정신. 소신, 예. 헌신, 예. 혁신하는 정치를 하겠다. 예.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크게 천이무봉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이 천이무봉 정신으로 난 정치를 하겠다. 네. 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하늘 옷에는 봉제선이 없다. 굉장히 큰 정치, 큰 마인드, 포용력 이런 걸 뜻하는 거기도 하고 네. 아주 순수함을 뜻하기도 하는데 저는 천이무봉 정신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앞서 여러분들하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소신, 헌신, 혁신의 정치, 상생, 협치의 정치를 하겠다. 그리고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씀드렸던 선민후사의 정치. 예. 저는 옛날부터 이렇게 선민후당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주장을 해왔었는데 예. 제가 평소 갖고 왔던 신념과 정치 철학이도 한 선민후사, 예. 선민후당, 상생협치 예. 그러면서도 천이무봉의 정신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존경하는 정치인도 있을 겁니다. 존경하는 정치는 뭐니 해도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아닐까 예.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전쟁을 표해서 짧은 기간 산업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성장하게 된 건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예. 하고 있고 뭐 독재다 뭐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긍정적인 발전, 긍정적인 우리 국가에 가져온 이익이 더 많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벤치마킹하는 새마을 정신, 새마을 운동 예. 저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정말 가능했을까 그 그렇게 생각합니다. 옆에서 좀 약간 외모적인 부분에서 보면 마가렛 대처 같은 좀 약간 존경합니다. 그런 이미지도 좀 있으신데. 저 마가렛 대처 수상을 굉장히 존경하고요. 예. 올브라이트 매들린 장관, 옛날 총리 예. 수상도 굉장히 존경하는 여성 정치인 중에 한 분이기도 합니다. 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삼신이라고 했죠. 삼신. 예, 네. 삼신 정신으로 네. 이렇게 정치를 하다 보면 그것도 쉬운 일만은 아닐 거예요. 저는 당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히지 않는 한 소신 행보, 소신 정치를 하겠다는 예.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고 예. 이런 정신은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생각들이기 때문에 뭐 이번에 출마하면서 하루아침에 들고 나온 이런 신념은 아니고요. 예. 평소 소신 행보는 제가 갖고 있는 신념이기도 하고 제가 언론인이면서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안이나 굉장히 나서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옛날에 그 오거돈 전 시장께서 이제 성비 사건으로 네. 지금 현재는 구속되어 있는데 구속되기까지 이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예. 하거든요. 뭐 수천 명의 서명을 이끌어내거나 캠페인을 하고 또 기자회견도 하고 이런 자료를 찾아보면 나오지만 사실 언론 대표로서는 사실 뒤에 있을 법도 하지만 도저히 이제 보다 안 돼서 총대를 뱉고 제가 또 이제 여성계를 움직여서 기자회견도 이끌어내고 했는데 저는 옳다고 생각되는 일이나
명분이 있는 일에는 자고우면하지 않고 가감하게 행동으로서 그 보여줬던 예.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소신 정치는 저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어, 듭니다. 자부심이 좀 대단하시고 네. 자신감도 있으셔 네. 보이는데 저는 왜냐하면 2번, 3번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사실 없고요. 예. 한 번을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하고 나오겠다 이런 예.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소신 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성 정치인 네. 그리고 또 여성신문의 대표 네. 어떻게 보면은 여성의 대표이신데 네. 여성들을 위해서 이 순간 필요한 정책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 25년간 새천년 들어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고 네. 제도적인 발전은 1990년대 중반부터 우리 이제 유엔의 권고를 받고 그렇죠. 북경 여성대 이후에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는데 네. 사실상 아직도 우리가 여성의 권한 척도라든가 여성의 각종 지표를 보면 OECD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여성 정책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여성을 둘러싼 사회 문제 그리고 여성과 가족 모두를 예. 둘러싼 이런 전책들을 다루어오고 안정과 평화 이런 것들을 다 다루어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여성 정책에 녹여져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더 이제 밀도 있게 추진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더 필요하다. 여성들이 이제 경력 단절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경단년 문제는 상당히 네. 심각하다고 저도 생각을 네, 하는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경단년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정치인들부터 정책적인 이해가 부족하다고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요. 그 예를 들면은 지금 뭐 경단년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지고 여성들 경력 단절된 여성들을 위해서 취직 자리나 이런 네. 것들을 국가에서도 많이 좀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죠. 구청이나 이런 데만 뒤져봐도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보면은 뭐 호텔 메이드라던가 파트타임제. 예, 파트타임제 무슨 마트 캐셔라던가 네, 네, 네. 물론 그런 뭐 직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전문직으로 있었던 여성들이 보통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아이가 성장할 때쯤 되면은 이제 교육비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취업을 하는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때 본인들의 전공이 아닌 예, 그런 단순 이제 노무직을 이렇게 파트타임제 형식으로 하면서 그건 국가적인 손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첫째는 네. 여성이 임신, 네. 출산, 육아를 하면서 많은 시간을 밖에 나와서 할애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것이 아직은 네. 꽤 부족하고 또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 능력 있는 전문직 여성들을 네. 뭐 어떻게 시간을 탄력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그런 이제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가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빨리 출근했다가 다시 또 와서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고 이런 부담감 때문에 이런 자리만 찾을 수도 있고 한데 이런 전문직 여성들을 재고용해서 충분히 선택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뭐 재테크가 네. 조금 더 활성화되게 예. 된다거나 근무 시간을 이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네. 이런 게 조금 보편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출산만 하면 전부가 아니라 그렇죠. 어느 정도 아이를 키우고 나서 24시간 아이를 봐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부족하지만 그런 환경도 또 필요하고 또한 아이들이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를 가면 엄마들, 학부모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케어하려면 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학원 몇 군데를 그 어린 아이들을 돌려야만이 예. 이제 걱정이 되어서 근데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직장, 고용 환경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보면은 그 남녀 갈등 문제도 이게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느끼는 바로는 서로를 토벌의 대상으로 보더라고요. 거의 남녀가 토벌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남녀 갈등 문제가 심각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좀 해결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정치권이 문제라고 봅니다. 예. 정치권에서 좀 이런 분위기를 조장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MZ세대를 대표하는 20대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 현장에서 만난 20대들은 굉장히 남녀 간에 서로 사이도 좋고 경쟁적이거나 서로 뭐 반목하거나 갈등하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유독 정치권에서만 이렇게 표를 의식해서 예. 특정 유권자들을 의식한 이 정치권의 갈라치기. 정말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러면 이제 좀 아까 이제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 공약 중에 하나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이제 의견을 냈었어요. 근데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성가족부는 사실 한시적으로 존재했어야 될 부서고
지금 여성가족부의 순기능보다는 좀 역기능이 더 많다 보니까 좀 폐지되는 게 옳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예. 이제 지탄의 대상이 됐던 게 예. 지난 여가부가 이제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지난번에 뭐 윤미향 사건 때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건 때에 예. 어정쩡한 태도를 한 예. 뭐 이런 입장을 취했던 여가부의 이제 수장들의 문제. 예. 차라리 저런 여가부 같으면 없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예. 국민 대다수 여론이 아마 그때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번 정부가 출범하면서도 여가부를 폐지하려고 했던 예. 생각이 들고요. 또 어느 정도 여성 정책에 있어서는 선거법을 제외하고는 예.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부분이 보완되면 되고 예. 그 외에는 이제 앞으로 여성 정책도 패밀리 정책으로 이제 바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인지적 관점의 예산 계획이나 편성 결과 이렇게 분석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거는 굳이 만약에 여가부가 폐지된다면 이런 업무를 전담할 각 부처의 여성 성인지 전담 실국장이나 아니면 전담 담당관이 있으면 해결될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세대별로 이게 이제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렇죠. 어떠한 특정 성비, 특정 세대에 이 정책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기획하고 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는지 그 결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걸 제대로 분석하고 조율하고 하는 이런 담당관만 있으면 굳이 필요는 없겠다. 저는 사실 좀 우리 여성 후보라고 해가지고 여성 정책에만 좀 국한되실 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패밀리 정책을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상당히 괜찮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패밀리 중에 여성도 일원이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 국가가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 지금까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남녀 간의 갈등 뭐 생겨난 거고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녀가 서로 토벌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 그 기존의 정치인들이 많이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지역에 좀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서구 동구 많이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뭐 잘 돼 있는 것도 있지만은 아직 뭐 미흡하거나 부족한 것도 있고 이건 조금 개선이 돼야겠다 생각하시는 것도 물론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유순이가 생각하는 서구 동구에 대한 공약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해야 됩니까? 길게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서구 동구는 원도심으로서 모든 면에서 이제 낙후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도심 재개발과 또 이제 원도심 대개조가 정말 필요하다. 원도심 정책을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신경 쓴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5대 핵심 목표 20개 전략 과제 이렇게 이제 목표를 세워놓고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이게 정말 민감한 부분이기도 한데 부산역 이전과 철도 시설 지하화. 이제 이거는 저는 다른 후보들하고 좀 개념이 다릅니다. 조금 궁금한데. 네네. 그러면 철도 지하화라는 게 이번에 지금 철로. 노후화된 이제 철로 그리고 우리 도심을 관통하는 철로를 지하화하되 다른 후보들이나 지금 나와 있는 계획안에 보면 그냥 철도 역사를 지하화한다는 거고 지상은 이제 공원화한다는 거거든요. 사실상 밑에 지하에 이제 역사가 있고 지상에 뭔가 대단히 개발은 사실 어렵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껏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미미하기 때문에 저는 아예 이 기회에 도시 대개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철도 시설을 지하화하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 그런데 부산이 원도심이 살아나려면 부산 역사를 차지하고 있는 60만 평 부지를 시민에게 돌려줘야 되고 이 부지에 저는 글로벌 창업타운을 조성해서 실리콘밸리를 능가하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서 주변 상권을 다시 활성화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가야 철도 기지창이 있는데 그쪽의 지역구 의원들은 철도 기지창을 뭐 다른 쪽으로 어떻게 이전하고 이쪽에다가 무슨 복합 개발을 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지만 아직 뭔가 이렇게 뚜렷하게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우리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도 10년, 20년, 30년 중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이 부산 역사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동구 같은 경우 그 철도 지하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본 궤도에 올라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은 그 첫 삽을 뜨기 시작할 시기가 됐는데 뭐 되셨을 때 그게 가능할까요? 그럼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백지화 시킨 상태에서
다시 좀 계획을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좀 논의가 좀 많이 필요할 것 네. 같습니다. 만약에 실리콘밸리를 능가하는 이런 글로벌 창업타운이 조성된다면 네. 지금 역사가 가져다주는 상권 부분과 네. 글로벌 창업타운이 조성됐을 때 갖고 올 주변 경제 유발 효과는 네.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공감합니다. 사실 네. 이제 부산 동구뿐만 아니라 서구 재정 자립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다른 네. 지역보다. 네네. 그 부분들을 좀 어떻게 보면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앞으로 미래 산업을 유치시키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네. 그 글로벌 창업타운 안에 사실은 많은 연구기관이나 벤처기업이라든가 예. 해외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유치를 하고 서구 같은 경우에는 예. 대학병원이 3개나 있어요. 예. 고신의료원, 부산대학병원, 동아대학병원 이렇게 이제 대학병원이 3곳이나 있는데 이 의료 메카를 둘러싼 사실 많은 의료와 관련된 바이오 산업, 예. 그다음에 메디컬 쪽, 그다음에 연구, 그다음에 공동어 시장 이제 현대화 작업이 한참 추진되고 예. 있는데 공동어 시장을 통해서 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이제 산업 그 서구 남항에서부터 북한에 이르는 원도심 통합 개발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잘만 컨텐츠를 도입하고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경제 유발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이제 구독 운동장도 핫한 우리 이제 이 지역의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현안이죠. 뭐 여기에 뭐 대규모 도계공가 뭐 주택 뭐 아파트도 뭐 세우고 예. 여기에 뭐 축구장도 리모델링해서 만들고 이런 보관을 갖고 있더라고요. 구 예. 차원에서 저는 이제 물론 그 경기장이 축구 경기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도 좋고 이제 상시적으로 예. 저는 여기에 e스포츠 아레나를 도입해서 오. 정말 이제 게임의 메카로 만들어야 된다. 예. 그래서 어르신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예. 하잖아요. 그래서 65세 인구가 거의 28, 29%에 육박하는 예. 초고령 사회인데 이 서구 동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게임, e스포츠 아레나를 도입해서 완전 이 거리를 젊음의 거리로 넘쳐나게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게임 종목이 올림픽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아시안 게임 네네네. 쪽에 들어가 그래서 있습니다. 대규모 이 스크린을 통해서 실시간 게임을 간중하고 네. 한호하고 열광하고 젊은이들이 넘쳐나게 하고 새로 증축하고자 하는 건물에는 세계적인 게임 업체들, 네. 유통 업체들 오. 그리고 뭐 연구기관들 이런 데 들어와서 상시 거주도 하고 또 숙박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종합타운이 또 만들어지고 이렇게 한다면 상생 발전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컨텐츠 문제죠. 그렇죠. 그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도 찬성하고 이제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축구 경기장을 넘어선 예. 이 스포츠 아레나. 아레나 시설로 이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드웨어적 이렇게 관심도 중요하지만 이제 컨텐츠를 뭘 담아내서 도시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낼 것인가 네.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그리고 삼복도로에 지금까지 우리가 뭐 벽화를 그려서 무늬만 칠하는 이런 삼복도로의 르네상스가 예. 아니라 실질적인 삼복도로의 천지 개벽을 이룰 만한 대개조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삼복도로의 주택 공급을 위한 법률 개정이라든가 조례 개정도 필요하겠고 또 용도 영적제 폐지라든가 또 고도 제한 폐지라든가 여러 가지 수반돼야 될 여러 가지 정책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국회 가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고요. 또 이제 뭐 서구 동구 원도심 하면 학군 문제도 조금 있다고 생각을 네, 해요. 네. 사실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자녀의 학군이나 학교 문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사실 지금 서동구 이 원도심 지역 같은 경우도 그런 학군 같은 게 조금 이루어져야 네. 우리 뭐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 저출산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을 지적할 게 아니라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명품 학군을 조성하겠다라는 제가 네. 이제 5대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공약 중에 있으십니까? 네네. 예. 그 5대 목표 중에 하나인데 명품 학군 조성하겠다는 이 목표에 보면 예. 제가 이제 금방 말씀하신 예. 그런 부분에 공약이 있거든요. 예.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그건, 생각하고. 좋네요. 근데 우리 이제 부산시가 15분 도시를 주창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학교 배정을 기준으로 삼을 때 자기 집에서 15분 거리 내에 학교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사실상 이제 제가 현장에서 만나본 학부모들이 내 집 앞에 학교를 두고 30분 거리에 학교로 배정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예. 그러나 이제 예를 들면 여기는 서부 교육청 관할인데 예.
아니 교육청 관할 내에 30분 거리 이내면 어디든 배치할 수 있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거든요. 네. 그런데 학부모들 이제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은 이제 보류 상태에 있는데 네. 저는 우선적으로 내 집 앞 등교를 15분 등교길을 네.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또 이제 55 보급창 55 보급창 이전. 되면 예. 엄청난 부지가 우리 시민들에게 그렇죠. 다시 돌아올 텐데 이곳에 저는 글로벌 빌리지 조성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글로벌 빌리지라면 예를 들어 어떤 거? DIFC에 뭐 근무하거나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예. 여기에 이제 아예 글로벌 빌리지로 타운이 조성되면 여기서 먹고 살고 또 하는 어떤 이제 명품 학군 조성 또 글로벌 빌리지로 여기 글로벌 학교도 또 들어갈 수가 예. 있을 거고요. 그래서 굳이 해외에 유학을 가지 않았어도 여기 학교에서 충분히 또 유학을 하는 그런 그럼- 초중고 이런 학교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뭐 여기 이제 뭐 제주 국제학교처럼 그런 그렇죠, 국제학교를 그렇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네네. 그럼, 그리고 예. 또 다른 후보들이 생각하지 않는 예. 건 우리가 이제 어르신 도시라고 했잖아요. 예. 65세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국 최초로 어르신 국립 노인대학. 노인대학. 네네네. 이것도 제가 공약으로 삼고 있고요. 뭐 있지 않습니까? 노인대학 같은 거. 아니 그거 이제 뭐 취미나 여가 이런 쪽이 예. 아니라 65세 이상을 우리가 노인으로 예. 지정하고 있잖아요. 아직은 우리나라 65세 어르신들 보면 팔팔하십니다. 그리고 예, 머리도 그렇죠. 좋으시고 아주 신체도 건강하시고 또 이래서 이런 분들이 평생 공부를 하면서 자기의 이제 뭐 재능도 다시 개발하고 젊을 때 해보지 못한 예. 공부도 다시 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국립대학이 설치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예. 또 가장 우리나라 문제 중에 하나가 고독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죠. 네,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1인 가구 전체의 문제이기도 그렇죠,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고독사 재단을 설치하겠다는 게 제 공약이기도 하고요. 네. 공약을 네. 정말 말씀을 잘 하신다는 생각이 드네요. 캠프회나 아니면 이제 선거운동 아니면 또 유순이만의 슬로건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저 캠프 이름이 두 배로 캠프입니다. 지금보다 두 배로 잘 사는 서동구를 만들고 싶다. 두 배로 발전되는 서동구, 두 배로 행복한 서동구, 두 배로 삶의 질을 높이는 서동구를 만들고 싶다는 이 기본적인 이런 목표로 두 배로 캠프로 설정을 했고 저는 그래서 서동구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만들고 싶습니다. 왜 우리 송도를 주변 한 서구 일대를 제2의 해운대로 못 만들까? 제2의 강안리로 못 만들까? 주변 인프라, 주변에 이제 천혜적인 자연 여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데 예. 지금까지 우리 정치가 외면해 왔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집중적인 이제 개발과 관심을 통해서 서동구가 해운대 강안리 못지않은 전성기를 누릴 수 있도록 저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뭐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 서구동구 같은 경우는 예비 후보들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네. 많은 네. 곳이기도 합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이 현상을 보고서 아무나 나온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현상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목표한 뜻이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저마다 출마한 사람들의 나름 목표와 또 하고 싶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나왔다고 보고 저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후보자들의 뜻을 존중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지금 나온 후보들이 국민의힘만 하더라도 한 8명, 9명 네, 정도쯤 되는 걸로 알고 8-9명 있거든요. 되죠. 예. 그 중에서 이거는 이제 좀 저한테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저한테만. 그 후보들 중에서 네. 가장 위협적인 후보 누구? 가장 예. 위협적인 후보 제가 볼 때는 뭐 많아요. 다 위협적이죠. 뭐. 예, 다 위협적인데 경쟁자니까. 그 중에서 제일 위협적인 후보. 저 자신이라고 봅니다. 오. 제가 제 자신을 극복하고 이길 때 예. 가장 끈기 있는 자가 승리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첫째는 제가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승부욕으로 밀고 나가고 끈기 있게 승리하는 것. 제 자신의 승리가 곧 끝까지 완주하는 승리라고 보고 있고요. 예. 저는 결과적으로 종래는 제가 승리하리라고 봅니다. 이 정치인들이 재미없다는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좀 이런 게 나와야 예? 상대방에서 도발하고 보는 국민들이 재밌을 텐데 잘 피해가시거든요 지금. 그 네. 후보들이 약간 난립해 있다고 했는데 네. 그 난립해 있다 보면은 선거운동 하다가 네. 뭐 아침 인사를 하든 네. 돌아다니면서 어른 만나든 상대방 후보들도 만나거든요. 예, 정들더라고요. 예, 정이 든다고요. 예. 인사할 때마다 뭐 명함도 같이 돌리면서 부딪히고 아침 저녁으로 또 경쟁적으로 어떤 장소에 나타나서 예. 서로 매번 얼굴을 부딪히다 보니까 예.
이게 정이 들어가지고 예. 심지어 농담까지 했습니다. 어떤 우리 농담? 선거 끝나고 단합대회 한번 합시다. 여행 갑시다. 예. 회식 한번 합시다. 뭐 예. 이런 식으로 정이 드는데 사실 이렇게 정이 들다 보니까 같은 팀원들로서 사실 이제 헐뜯거나 비방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치 문화를 선도해가는 게 우리 바로 정치 혁신이고 요즘 세대들의 그 방식의 선거가 아닌가 이런 싶거든요. 그럼 가장 정든 네. 후보는 누굽니까? 다 정든데 아무래도 네. 저는 우리 바로 옆에 임준택 후보가 있어요. 정겹더라고요. 저는 예. 이제 연배 드신 분이라서 또 친절하게 또 이렇게 응해주는 젊은 예. 후보들도 정겹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가장 정이 안 가는 후보 누굽니까? 없어요. 이 정치인들이 재미없다는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답을 못 들었게 해가지고 제가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서구동구 구민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겁니다. 뭐 나를 지지해달라는 말도 좋고 또 어떻게 하겠다는 말도 좋고 어떤 말이라도 좋습니다. 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이제 후보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필요하시죠. 명함 전쟁에 정말 어떤 분들은 이제 집에 한 바가지 모아놨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저도 이 명함 전쟁에 그 여러분들을 시달리게 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 지역구를 위해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주민들을 대표해서 국회 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응원해 주시고 또한 어떤 후보가 진정성을 가지고 이 지역에 대해서 애정과 사랑, 관심을 가지고 일할 후보인지 좀 가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앞과 뒤가 한결같은 그런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것이고요. 또 정치는 바로 저렇게 하는 것이야. 정치인은 저래야 돼. 이렇게 하는 모습을 저는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비대위가 내놓은 혁신안에 대해서 누구보다 동조하고 동참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회 가서 대청소하는 마음으로 국회 개혁을 꼭 이루어내고 말겠다. 국민들을 대변하고 또 우리 지역 구민들이 바라는 지역 구민들이 평소 생각해왔던 그 마음 저도 한결 똑같은 마음으로 대변한 대변자로서 국회 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유순위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산유수 유순위 예비 후보, 서동구 예비 출마자 유순위 예비 후보를 모시고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아래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희 팬앤영남TV는 그 어떤 모든 후보에게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출연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